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산대 김성진 교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준입니다. 네, 오늘은 문재인의 구속될 운명 이런 제목이네요. 네네. 네, 문재인의 인자가 우리 간지 중에 인자 아닙니까? 범인자. 네, 근데 올해가 이민년이거든요. 네, 그래, 제가 보기에는 이 이름으로 보아서는 올해 11월이나 9월에 구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9월에서 11월 사이에 9월이거나 아니면 11월이거나. 11월이나,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인자 왜 그런 느낌을 받느냐 하는 인자를 풀어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옛날 조선시대 위리안치한 거거든요. 네, 네,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도 위리안치된 거로 볼 수도 있는데 네, 감옥이라고 하는 게 밖에서 지키거나 안에서 지키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왼쪽에 보면은 그게 원래 이 박근혜 대통령 독실로 된 건데 이 자리에 네. 문재인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꽤 넓으네요, 그래도. 네. 네, 네. 다음 거 보시죠. 일반 교도소보다 넓으네요. 네, 다음 거 보시죠. 네, 네. 그 인자를 한번 풀어볼게요. 거기 인자를 보면 네, 이 범인자가 그 위아래를 하면 딱 구멍혈이거든요. 네. 아, 그게 구멍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죽음 내지는 뭐 감옥 뭐 이런 상징적인 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전에 제가 문재인 이름을 풀기로 했는데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민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네. 올해 11월이 딱 그 죽으러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 혈자를 빼면은 이제 11자하고 그 숫자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네, 1자하고 10자하고 네. 그래서 10일이고 그 일자하고 다음에 십자하고, 예, 그 입구라고 하는 거는 네. 요게 입구로도 보지만은 애운담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네. 애운담 이제 담으로 둘러쳐졌으니까 이건 연락 없는 감옥이죠. 요 네모니까 감옥으로 쳐져 있다. 네, 네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꽂히게 되는 것이 11월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우리가 99세를 백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처럼 요게 10월의 앞에 한 달이면 9월이 될 것이고 네, 뒤에 한 달이면 11월이 될 것이다 아.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 올해가 이민년인데 네, 임자가 그 중간에 보시면 왕자하고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비슷하죠. 네네. 그런데 그 문재인이 제자에서 네, 사람인을 빼면 왕이 되는데 네, 거기에 이민년의 제일 위에 기둥 그 옆에 가로지는 거를 살짝 비끼면은 임자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것이 이제 왕, 즉 대통령에서 물러난 거를 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네. 거 보시죠. 네, 근데 이제 문재인의 사저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네, 거기 왼쪽에 있는 거 보면 이제 매곡마을에 있던 것을 네. 지금 저기 하북면 지산리에 평산마을로 옮겼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요. 요게 원래 그 빨갱이들 아지트였다. 네, 왜 하필이면 욜로 갔냐? 네, 그렇게 하는데 오른쪽에 보면 거기 남도부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네, 그 홍길동 부대는 경주 쪽에서, 네, 청도부대는 청도에서, 그리고 그 언양하고 밀양 사이에 있는 고 신불산 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네. 남도부라고 하는 네, 그 하준수라고 하는 그 아주 극렬한 그 빨갱이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의 부대가 이 신불산, 영치산 요쪽에 있었다는 거죠. 네. 거기에 중간에 보면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림 보이죠? 네, 네, 산. 네. 그 산 뒤에가 영불산하고 신불산, 영불산이거든요. 예. 그 산자락이 쫙 내려온 자리가 바로 평산마을입니다. 예. 그
평산마을의 위쪽에 보면 그 신정이 길이라 해서 신정이라는 분은 그 도예가예요. 아, 네. 근데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린고 하면은 그 남도부에서 그 그림을 보면 왼쪽에 보면은 그 경부 고속도로가 쫙 있지 않습니까? 철도가. 네네. 철도하고 딱 연결되는 지점으로 옮겨갔어요. 그쪽에. 예. 이게 이제 이 자리가 빨치산이 예전에 은거지 내지는 그 아지트였다.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세 군데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네, 그 다음 거를 보시죠. 네. 그 장면에 보면은 거기에 그 고든창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왜 이 사람이 문재인이가 왜 글로 갔을까? 네. 그것의 방증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고든창 변호사는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일 수 있다. 네, 항상 주장했죠. 네네. 미국의 유명한 저 동아시아 전문가면서 변호사죠. 네. 네네네. 그 트위터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신문 기사가 거기 신불산께 그 영치산 신불산 그하고 연결되는 평산마을로 쭉 이렇게 그 산의 지류가 이렇게 평산마을로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그런 거를 보면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쪽이 바로 그 내려와 가지고 인가하고 만나는 지점이다. 네. 그래서 거기가 아지트였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래에 보면 살인, 방화, 관제, 관물, 습격, 자행 거기에 남도부라는 게 나옵니다. 작은 글씨지만 네. 그 일당이 이제 군사재팬에 해부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네. 빨치산 수경지 주변에는 옹기 조각이 많이 발견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 평산마을의 문재인 집 바로 거기서 한 100m쯤 위쪽에 그 유명한 그 신정이 저기 도자기 굽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가 예전부터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신정이 이분도 원래 좌파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불산 영치산에 있던 사람들이 먹거리를 찾으러 오게 되면 딱 만나는 지점이 그 지점이라는 거죠. 예. 왜 하필이면 이곳으로 옮겨왔을까?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기가 죽을 자리입니다. 예. 그거는 누구야 송우스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네, 하필이면 이 죽을 혈로 갔냐? 예. 예, 거기 문재인 이름에도 혈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예. 그러네요.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쯤 하고 네. 왜 그러면은 문재인이 구속될 수밖에 없느냐? 네. 이거는 팩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조속히 규명돼야 할 문제 범죄 의혹 여러 수도 없이 너무나도 많지만 네. 국채를 5년 동안 617조였나요? 네, 그렇게 하여튼, 늘려놓은 네. 이런 것 많지만 여기 딱 우리가 천인공노할 범죄들 네. 그래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한 거 네. 이거는 국제법에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네, 네. 예 거기 네네. 있잖아요 거기 네. 그죠? 범죄 의혹. 네. 예 그래서 범죄 의혹이 있는데 그래서 호화우 요트 별장 초호화 탁자 구입한 거 이번에 탁자인게 6천만 원짜리 이런 것도 구입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이게 이제 밝혀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너무 많이 얘기가 됐지만은 오늘은 이제 김정은의 돈줄인 마약 네. 그리고 비트코인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예, 다음 거를 보시죠. 네. 그게 이제 여기에 처음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무리를 했을까? 지난번에 그 다음 장면을 먼저 볼까요? 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식으로 알바길 했지 않습니까? 네, 온 그렇죠. 전신에. 이거는 원래 이 배경에는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지네들이 20년, 30년 장기 집권을 할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다 알바끼 놨죠, 이렇게. 다 알바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 네. 보죠. 그럼. 네. 그래 거기에 이해찬이가 20년 장기 집권했잖아요. 네. 장기 집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석도 못 건질 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4.15 총선이 있기
몇 달 전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누가 봐도 장기 집권은 꿈도 꾸지 마라. 추미애도 뭐 20년 집권, 김민석도 그래 얘기했고, 추미애, 김민석, 이해찬 다 이래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는 4.15 총선 직전에 요렇게 꿈도 꾸지 마라.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지른 이 인간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싶어서 저는 부정선거를 핵체한 게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가운데 이제 민경우 의원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무리한 것하고 지금의 그 여론 조작성 조사 이거하고도 역시 관련이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편으로는 부정선거로 해서 입법부 권력을 장악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네. 그런 흐름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거기에 이제 크로스가 나타나는 거 6월 30일이었잖아요.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거기에. 네.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에는 나토 정상회의 그때 열린 것만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이었습니다. 네. 그래 미국 출장이 6월 29일인가 제 기억으로 그런데 네. 이제 6월 29일에 워싱턴 DC 도착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에 바로 이틀 앞서서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고 네. 나토 정상회의가 있을 때에 중국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고 네.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9일 미국에 출장 갔는데 이건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 바로 밑에 보면 한미 사법부 협력 관계 구축 요걸 명분으로 갔는데 네. 왜 9일씩이나 했느냐 저는 분명히 거의 확신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북한의 잘못을 연계된 남쪽하고 연결돼 있는 우리 이 좌파 일당들에 연계돼 있는 북한의 범죄 이거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한미 공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아주 반응을 보이죠. 그 밑에 6월 23일이니까 이제 이런 나토 정상회담이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정이 된 이후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6월 23일 날 종해 군 작전 지도를 내걸면서 뭐 대남 위협 증대가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여론 조작성 조사는 분명히 중국하고 북한의 개입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개입하게 된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하고 북한산 마약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음 장을 보시죠. 거기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미국에 출장 갔을 때에 거기에 이제 머니투데이에서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코인 환치기 수상한 코인 환치기인데 이거를 달리 말하면 요즘에 얘기되지 않습니까? 저기 수상한 외환거래. 네. 거기에 오른쪽의 미래한국 그 보도에 보면 오늘자거든요. 네. 7조 원대 제가 기억하기는 8조 5천억 원인가 그렇게 된다고 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 부분이 그 수상한 외환거래다. 너무나도 이상하다. 이것이 북한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그런데 이 북한의 이 수상한 외환거래를 그 미국 FBI에서 한국하고 외환거래 공조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북한에는 이게 넘어갔을 거고 이런 자료가 그래서 이 애들이 극악무도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왼쪽의 아랫부분에 보면 네. 그 박진혁을 공개 수배했잖아요. 2018년 9월 7일에. 네. 제 기억으로 이 친구가 탈북을 해가지고 인천공항 통해서 탈북한 걸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루트를 통해서 그리고 2018년인가 그때 해커들이 대량으로
탈북을 했지 않습니까? 열 몇 명이나 되는 해커들이. 네. 그래서 그 해커들이 주로 하는 것이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기감을 느낀 애들이 그래 이제 탈북을 하고 자료를 준 것이 아니냐. 네. 그것이 미국 쪽에서 포착이 됐고 그래서 한미 공조를 통해서 김정은의 돈줄 내지는 목줄을 치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거,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많이 거론되는 두 가지 것들에 주로 원전 관련해서 말씀들 하세요. 네. 그러니까 2017년도 12월 달에 12월 26일 그 네. 보도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에 2주 앞서 가지고 이제 임종석이 그 중동에 갔지 않습니까? 네.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그 옆에 나라들 갔는데 대개는 이거를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저는 비트코인하고 관련된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늘 그랬듯이 대가를 요구를 했고 이게 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이런 식으로 전달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추정을 합니다. 네. 요거하고 이제 그 외 판문점에서 USB 넘겼지 않습니까? 예. 그 USB도 아마도 USB에도 이런 게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것이 들어있지 않았겠는가. 저는 네.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묘한 것이 임종석이가 중동에 방문한 직후에 네. 비트코인이 폭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 100조나 증발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2017년 12월 말에 이게 이제 보도된 건데 네. 그거하고 또 관련된 것이 북한 TV 영상 저작권료 지불 이걸 어떻게 지불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대북 제재가 된 비트코인이나 이런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했을 건데 이것도 주도한 자가 임종석이지 않습니까? 야,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북한의 통치자금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해킹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탈취를 하는 네. 이것이 지난 수년 동안 특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엄청나게 많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거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문재인이 구속되게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9일씩 워싱턴 가서 FBI도 만나고 다 이렇게 사전 정지 작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런데 이제 묘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 들어오자마자 그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됐거든요. 특히 이제 들어온 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왜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거래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저기 비상식적인 그 그렇죠. 외환 유출 송금. 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되는 것도 아마도 미국에 가서 어떤 정보를 중요한 팩트를 받아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네. 추정을 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음 걸 보시면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돈줄이 마약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TV조선에서 이게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이게 이제 보도한 건데 국내 마약 유통량의 100% 그중에서 30-40% 정도는 북한산이라고 하는데 이 북한산이라면 최고라는 거죠. 탈북자 출신 마약 거래상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저기 그 검수 원복으로 네. 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특히 강남 지역에서 유통되는 마약이 상당 부분이 북한산이라는 거예요. 어허, 예.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강남 클럽에 북한 마약이 활개친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TV조선에서 보도한 거.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 오른쪽에 위에 보면 그게 이제 이거는 몇 년 전의 일인데 북한이 세계 마약의 제조 중심지로 부상이 되면서 미국 시장에 대량 유입이 되니까 네. 그 북한산 마약이 피로폰 뭐 충격 때문에 미국 사회가 동요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금 바이든 정권으로 봐서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비트코인 관련 해킹 그리고 북한산 마약 이런 것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한미 공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 이거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문재인은 무조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네. 마무리를 네. 정리해 주시죠. 예. 다음 장에 마무리. 요게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그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예우 말고 즉각 강제 수사해야 된다. 네. 이래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5년 전인가 바로 이제 촛불 그 당시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네. 지난 8.15 집회 때에 네. 그 광화문의 동화면세점을 위주로 해서 이게 이제 평화나무인가 거기서 보도한 거거든요. 네. 이 인원을 작은 쪽으로 비췄지 않습니까? 네. 거꾸로. 그러게요. 이게 뒤쪽에 더 많았는데 그러게요. 예. 거기에 이제 그때 나온 주요한 말이 문재인을 구속하고 주사파를 척결해야 된다. 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주장, 저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이고 예우고 뭐고 집어치우고 네.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늦어도 11월 달 이전에는 문재인이 구속되지 않겠느냐. 구속된다. 네. 그것이 문재인의 이름에 달린 운명이기도 하다. 이름에도 저는 그렇게 운명에 써 봅니다. 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부산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11월 달. 지금 수사 일정으로 봐서도 좀 대충 그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소환했죠. 그다음에 배모 씨 소환한다고 합니다. 곧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쭉쭉 들어가서 이재명 거 이제 8월 말 이렇게 소환 들어가고 9월 달에 이재명 뭐 이렇게 쭉쭉 하고 문재인 지금 수사는 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이제 문재인 포토라인에 세워서 구속. 그 전에는 이재명, 문재인, 이준석이야 뭐 조무랭이니까 그거에 뭐 혐의 사실만 나오면 되니까 구속되든 안 되든 그건 뭐 별거 아니고 그렇게 쭉쭉 스케줄상으로 보면 11월 달 그것도 또 맞아 떨어지네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쭉쭉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